안녕하십니까. 앵그리 윤 선생입니다. 오늘은 취임 30일 만에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그 중에서도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부분을 출연해서 시장의 앞으로의 변화를 한번 분석해보고, 또 지난번에 있었던 대출 규제 이후에 일어날 한국 전체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오전에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제 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 관련 부분 중에서 이제 그 부동산 부분을 보면, 이번에 이제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은 얼마든지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이제 더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느낌을 줬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라며, 그래도 안 그래도 좁은 국토의 수도권 집중이 이제 심화되는 현상은 사실상 투기 수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바로잡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지난번에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이제 6억으로 규제하면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이 규제 대책이 이제 지난주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조사의 시점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정확한 그 내용을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급속하게 오르던 서울 아파트 상승률이 약간 정체 상태나 소폭 하락하는 그 포션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이 이제 0.4%, 그러니까 상승세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강남 3구라고 하시는 강남, 서초, 또 거기에 용산까지 하면은 전주에 비해서는 약 0.2% 정도씩 이렇게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또 반응 차이가 좀 나타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강 벨트 지역,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런 지역은 그 상승세가 좀 둔화되는 게 확연히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재건축 호재 지역이 있습니다. 영등포구라든가, 영등포는 이제 여의도가 있어서 그렇고요. 양천구 같은 경우는 목동, 과천도 이제 그 3기 그 재건축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이제 많이 했는데 조금 남은 게 있습니다. 이 계획이 지금 수립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신도시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분당도 쭉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난번에 이제 그 시범 지역을 선정을 했는데 제2기 시범 지역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 전체적인 어떤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 또 저가주택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도강, 또 금천, 중랑 이런 지역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0.05% 정도씩 가격이 오르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 중에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대출 규제 정책하고 크게 이제 부동산 공급 대책이 있는데, 오늘 이제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 기존에 계획된 그 3기 신도시는 그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정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 돼 있던 것은 그대로 하되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개발 속도에 그 방점을 둬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공급 대책이 꼭 신도시만 해서 되는 건 아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택지나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면서 고밀화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공급 방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도심 재개발을 통해서 그 주택 가구수를 늘리는 방안하고, 또 이제 고밀도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용적률 향상 같은 걸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내용을 오늘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지방 균형 발전 정책과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개편될 것인지 한번 보면요. 일단 오늘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제 부동산 투자를 넘어서 투기까지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 투자 자금을 이제 금융시장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주식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유도를 하겠다는 방향을 잡았고요. 또 수도권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그 투자나 투기가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제 투기 수요 억제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처음에는 이제 세금 문제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면 세금을 뭐 타치 안 하고는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세금의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이제 조금 타치할 것 같고요. 또 지방 인구 감소 이거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은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다만 수도권의 인구가 밀집되지 않는 어떤 정책을 세우고 그것도 개발 방향을 갖춘 다음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건축 추진단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영등포구, 양천, 과천, 분당 이 네 군데는 오히려 과거 부동산 6.27 부동산 대책이 전보다 조금 더 상승하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실행하겠다고 어제 진성준 민주당 정책의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보면 일단은 그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예고를 했습니다. 오늘 맛보기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부동산의 세금이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부분이 보유세 부분하고 거래세가 있는데 이제 보유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산세, 그다음에 종부세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시 가격을 인상해 버리면 굉장히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거래세인데요. 거래세는 이제 억제책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일단 제일 큰 게 양도세겠죠. 양도세를 중과해 버린다든지 아니면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풀어준다든지 이 부분에 타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인상을 좀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투자 흐름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아까 부동산에서 이제 금융 쪽으로 이렇게 유도한다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본인의 그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5월 달에도 그 주식은 뭐 금액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일정 금액은 그 와중에도 주식은 사들였다는 얘기가 돌 만큼 주식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활성화 대책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균형 발전 대책을 보면요. 이게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중에서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은 과거에도 노무현 정부 때 하려고 했던 그 정부의 각 기관의 지방 이전 이게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또 한 가지는 지방과 지역에 있는 그 수도권과의 그 법인세 관련된 법인 설립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세금을 대폭 감면해 줌으로써 지방의 어떤 사업자들이 많이 생기도록 하는 이런 방안도 아마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마치 양면의 칼날과 같아서 이렇게 이제 너무 옥죄다 보면 시장이 위축된단 말씀이죠. 그러면은 경기를 살려야겠다는 거하고 또 이 부동산 대책하고 약간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오늘도 그 하는 총재가 얘기했지만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또 했어요. 금리 인하와 이제 부동산 그 수요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다음에 지난번 6.27 대책에서 6억 이하로 이제 대출 규제를 하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실수요자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서 이 정책을 완성도 있게 끌어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정책의 효과를 좀 바라보기에는 방향성을 잡기에는 최소 한 달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조금 그 시장 상황을 더 모니터링 해보는 것도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